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국지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전 화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힘을 합쳐서 여포와 싸워 물리치는 영웅적인 장면을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우가 출정해서 순식간에 화웅의 목을 베는 장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비 삼형제가 동탁의 장수 여포를 무찌르고 수수에 몰리게 되는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꼭 이 장면 보셔야 됩니다. 관우가 화웅의 목을 베고 돌아오자 장비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제가 장비의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화웅의 목을 베었으니 즉시 쳐들어가서 동탁을 사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원소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일개 현령의 수화인 주제에 건방지게 우쭐대느냐. 현덕의 부하들에게 이래저래 스타일 구겨버렸으니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후들 사이에 맹주인데 열받은 원소는 일개 현령에게만 공을 돌리려 하니 저는 그만 물러가겠소 라고 깽판을 놓습니다. 완전히 밴댕이 속입니다. 그러자 조조는 어찌 말 한마디 때문에 대사를 그리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타이릅니다. 장비가 주제넘게 제후들 앞에 나선 것도 현명하지는 않지만 원소의 밴댕이 속은 결국 대사를 그리치게 됩니다. 조조는 공손천에게 유비 삼형제를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고 몰래 고기와 술을 보내서 세 사람을 위로합니다. 조조는 확실히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한편 동탁은 여포와 이유를 불러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리는 화웅을 잃었고 적은 세력 규모가 엄청나니 승상께서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군사를 나누어 출전해야 됩니다. 동탁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두 길로 나누어 진군합니다. 일로는 이곽과 각서에게 먼저 사수관으로 가서 지키게 합니다. 나머지 일로는 동탁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이유 여포 등과 함께 호례관을 지키러 출정합니다. 그러자 원소가 여러 제후들을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원소는 팔로의 제후들에게 호례관으로 가서 적을 맞아 싸우게 하고 조조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전황을 살피게 합니다. 한희태수 왕강이 군사를 이끌고 제일 먼저 호례관에 도착합니다. 여포가 진 앞에 나와 서 있는데 황금색 속발관을 쓰고 적토말을 타고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왕강의 군사는 간담이 서늘해져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갑니다. 팔로의 제후들은 여포는 영웅이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겁을 내면서 군사를 8대로 나누어 언덕에 올라 멀리서 여포를 지켜볼 뿐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싸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영체로 돌아와서 상의합니다. 이때 여포가 다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공손찬이 삭을 휘두르며 여포에게 덤벼드는데 몇 탑을 괴르지 않고 여포의 창을 피해 달아납니다. 여포가 공손찬을 막 잡아 찌르려고 할 때 한 장수가 고리 눈을 부릅뜨고 장팔 사물을 빼어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바로 장비입니다. 여포가 공손찬을 버리고 장비에게 달려드는데 50여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관우가 82군의 청룡 연월도를 들고 여포를 협공하는데 다시 30여합을 싸워도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이에 유현덕이 쌍고금을 들고 뛰어들어 싸움을 도웁니다. 팔로의 군사들은 숨을 죽이고 넋을 잃고 싸움을 지켜봅니다. 여포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자 삼각진을 뚫고 나와 즉시 진영으로 도망을 칩니다. 유비와 간우 장비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말에 박차를 가하여 추격해갑니다. 이에 팔로의 군사들도 사기가 되살아나 여포의 군사들을 쫓아 호례관으로 밀물듯이 쳐들어갑니다. 장비가 호례관에 이르자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이 날아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여포가 패하고 돌아온 이후로 동탁의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유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가서 천자를 모시고 장안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수도를 옮기는 것이 무슨 동네 이사 가는 겁니까? 아무 명분도 없이 전세가 불리하다고 도망가는 꼴입니다. 동탁은 그날 밤 즉시 여포를 데리고 낙양으로 돌아가서 문무관원들을 조당으로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낙양은 도읍한 지 200년이 지나 이제 운수가 다하였다. 내가 천자를 모시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 떠나갈 채비를 급히 서둘러라. 이때 태위와 사도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난합니다. 장안은 완전히 불타 벽돌 부스러기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백성들도 모두 떠나 백의 한 집도 있지 않습니다. 승상께서 만약 도읍을 옮기시려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켜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동탁은 내가 천하를 위해 계획한 일인데 어찌 백성들이 반발하겠는가? 라고 소리치면서 천도령을 내리고 내일 안으로 즉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천도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낙양의 귀족들과 터전을 잃고 끌려가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동탁이 낙양성을 모두 불태울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철갑기병 5,000명을 보내 낙양의 수천 명의 부호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들의 머리에 반신역당이라는 깃발을 꼽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베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합니다. 한편 이것과 각사는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먼저 장안으로 출발합니다. 백성의 무리와 군사의 무리가 섞여 밀치고 끌고 가다 보니 셀 수도 없는 백성들이 밟혀 죽습니다. 군사들이 멋대로 백성들의 아내와 딸들을 가늠하니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동탁은 낙양의 종묘, 궁궐, 관청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가도 모두 불태우게 합니다. 또한 여포를 보내 선왕제와 후비들의 능침을 파헤쳐 황금과 보물을 모두 파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후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송견이 먼저 사수관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고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호려관으로 쳐들어갔고 제후의 군사들은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송견이 들어가 보니 낙양은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온 땅을 뒤덮고 있어 우선 먼저 불을 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조조입니다. 그럼 조조는 가만히 손 놓고 지켜봤을까요? 조조가 제일 먼저 원소를 찾아가서 동탁이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니 이 기회를 타서 추격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원소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입니다. 제후들이 피로에 지쳐 진격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제후들도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호응합니다. 제후들이 서로 짜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걸까요?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조조는 크게 화를 내면서 무엇이 의심스러워 진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보 천치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직접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우던, 하우연, 조인, 조홍 등의 장군을 데리고 밤을 새워 동탁을 추격해 갑니다. 여포와 조조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후들의 염려가 기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조는 어찌 될까요?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